미오치치에게 미오치치야, 미안하다. 지금쯤 너는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나. 너가 진 건 아무래도 내 탓인 것 같다. 나에겐 특별한 능력이 하나가 있어. 내가 예측하는 승자는 패자가 되어버리는 능력.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난 다 틀렸다. 너도 고민이 참 많겠지만 나도 참 고민이 많아. 구독자 10,000명 넘기고 승자 예측 프로 무대에 데뷔한 뒤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구나. 그래도 언젠간 맞추지 않겠니? 너도 나도 밝은 내일을 위해 힘을 내자꾸나. 힘내서 몸 관리 잘하고 다음 경기 멋지게 컴백하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정무마입니다. 은간우가 레슬링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고 해요. 레슬링이 단시간에 스티페를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될까 했었는데 스티페의 테이크다운을 막고 역으로 테이크다운을 성공시켜서 파운딩까지 했어요. 은간우는 포스트 컨퍼런스 인터뷰에서 레슬링 방어 훈련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을 patient and relax라고 말을 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흥분하지 않고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다고 해요. 이번 경기에서 저도 후회가 없을 만큼 많은 준비를 했고, 그리고 긴 훈련 캠프 기간까지 가져가면서 훈련을 열심히 했다고 해요. 제가 은간우의 재능을 간과한 것 같아요. 1차전 후로 그 뒤 3년간 확실히 많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스티페가 초반 은간우의 화력을 잘 견뎌냈고 꽤 많은 데미지를 허용했지만 그래도 1라운드를 넘겼어요. 2라운드에 접어들었는데 은간우의 왼손 기습 스트레이트가 터지면서 스티페가 다운이 되고, 이어지는 공방 중에 스티페가 은간우에게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정확하게 꽂으면서 은간우가 몸의 중심을 잃고 뒤쪽으로 한 발짝 물러났는데, 그때 스티페는 은간우가 충격이 꽤 컸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페가 은간우에게 걸어 들어가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은간우의 왼손 훅을 정확하게 턱에 맞으면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스티페의 왼쪽 다리가 꺾여지면서 쓰러질 정도였으면 순간 정신을 잃고 다운이 된 거죠. 은간우의 추가 펀치가 한 방 더 들어가고 경기가 끝났는데, 이미 스티페가 다운될 때 허브딘 주심이 스티페의 상황을 감지하고 경기를 종료시키려고 뛰어가는 와중에 은간우의 펀치가 한 방 더 들어간 거죠. 그래도 허브딘 주심이 빠르게 잘 대처를 해서 경기를 잘 종료시킨 것 같아요. 이번 2차전에서 은간우는 로우킥, 하이킥을 준비해왔어요. 스티페 입장에서는 펀치가 아닌 은간우의 발도 신경을 써야 했고, 스티페가 방어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은간우는 펀치 공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세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추가로 은간우는 스탠스 전환을 하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은간우의 스탠스가 달라질 때마다 스티페 입장에서는 카운터를 칠 때나 거리 싸움을 할 때나 상대방의 타격을 방어할 때나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수싸움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수싸움 전략에서 은간우가 더 철저하게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스탠스 전환이라는 게 요즘 들어서 더 많은 선수들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스탠스 전환을 하면서 경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스탠스 전환은 효과적이라고 딱히 말하기 쉽지만은 않은 게 자신이 평생 갈고 닦아온 자세로 싸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탠스를 전환한다라고 해서 타격 능력이 더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그만큼 자신의 허점을 노출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탠스 전환이라는 전략이 꼭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전략인데, 최근 몇 년간 로우킥, 카프킥이 격투기 게임의 경기 양상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카프킥 공격과 방어에 더 집중을 하고 연습을 하듯이 요즘에는 선수들이 스탠스 전환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서 자신의 무기로 만들어가는 선수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특히 은간우 같은 선수가 양 스탠스를 잘 쓸 수 있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티페가 당한 KO 펀치를 봐도 화면으로만 봐서는 짧은 거리에서 밀어치는 잽이었는데, 그 정도 파워를 낸 거면 어떤 스탠스에서든지 왼손, 오른손, 잽, 스트레이트, 훅, 어떤 펀치든 상대방을 KO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 싸움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스탠스를 중심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 엄청난 효율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죠. 은간우의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 스티페의 맷집이 좋다는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경기를 끝낼 생각으로 경기에 임한 게 아니라 25분이라는 시간 동안 경기장에 있을 걸 대비해서 자신의 체력을 분배하면서 공방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약점으로 생각되었던 체력 역시 최대한 쓸데없는 동작을 줄이고
공격을 해도 어느 정도의 체력을 비축한 상태를 염두해 둔 것이고 상대방을 KO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체력을 한 방에 소진시키는 도박과도 같은 전략을 철저하게 배제한 거고 그렇게 약점으로 평가받던 체력을 인내심을 가진 경기 운영이라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레슬링 테이크다운 디펜스 능력도 좋아졌고 타격도 좋아졌고 미오치치를 오히려 테이크다운 시킬 정도의 기술과 힘을 보여준 만큼 레슬링도 이젠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은간우는 완성형 챔피언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UFC 랭커들 중에 이런 은간우를 깰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쉽사리 떠오르지 않아요. 은간우에게 승리를 한번 했었던 데릭 루이스가 변수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기대치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게 사실이고 시릴 가네가 대항마로 떠오르긴 하지만 은간우의 현재 압도적인 모습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데이나 입장에서는 은간우가 챔피언이 된 것이 조금 더 반가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스티페와 데이나는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고 그리고 은간우가 가진 근육질의 신체는 MMA 매니아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헤비언 챔피언의 모습과 부합되는 면도 있고 은간우의 한방 파워는 경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박진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은간우의 불안 어린 시절 챔피언이 되기까지 겪어온 역경들 그리고 또 한 명의 아프리카 챔피언이기 때문에 가난과 불행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 등을 통해서 언론에 홍보하기는 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데이나는 은간우의 추후 상대로 데릭 루이스를 지목했고 존 존스와의 경기 역시 언제든 잡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도 존 존스와의 경기 성사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유는 존 존스가 만족하는 대전료를 UFC가 제시할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선수들과 UFC와의 대전료 싸움은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UFC가 선수들의 대전료를 더 챙겨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법인 건 확실한데 UFC도 돈을 벌기 위한 회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단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죠. 격투기라는 운동 자체가 개인 스포츠이다 보니까 선수들의 조합이라든지 선수들의 권익 보호라든지 등등의 이런 부분들이 다른 팀 스포츠들에 비해 쉽게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격투기 선수들 역시 개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 간의 화합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선수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선수들과 UFC 간의 대전료 줄다리기가 계속되면 점점 더 UFC는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격투기 운동을 해도 평생 걱정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기준선이 다른 메이저 스포츠들만큼 올라가기 위해 꾸준히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운동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꾸준히 배출이 되고 스타성 있는 파이터들이 격투기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가 격투가로 성장하길 원할 수 있는데 지금 UFC는 격투기라는 스포츠의 미래가 아닌 자신들의 단기적인 미래만을 보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잠깐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존 존스의 대전료 문제도 있겠지만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은간우가 챔피언이 되었기 때문에 존 존스가 은간우를 상대로 헤비급 타이틀전을 하게 될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봐요. 레이스와 얀 블라코비치와 상대해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커리어 막바지에 접어든 존스가 자신의 기량을 알고 있는 시점에서 은간우라는 한방 파워가 있는 챔피언을 상대로 패배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UFC 260은 아쉽게 오르테가와의 볼카의 경기가 취소가 되었는데 그래서 메인 이벤트의 시작 시간이 좀 빨랐죠. 그리고 션 오말리 선수까지 포스트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오말리는 오늘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이전 패배를 말끔히 씻어내고 다시 계단을 오르게 되었어요. UFC가 션 오말리에게 거는 기대가 꽤 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말리는 조만간 랭커와 경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은간우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면서 UFC 260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모두 재밌는 경기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